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지니3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니3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용 월드 모델로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3차원 가상세계를 즉석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니3는 초당 24프레임, 720p 화질로 수분간 일관된 3D 환경을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비가 오는 도시나 우주기지를 입력해 세계를 만들고 날씨를 바꾸거나 사물을 추가하는 등 실시간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작 지니2가 수십 초 남짓의 시뮬레이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도약입니다. 이 지니3의 특징, 바로 자연스러운 표현력입니다. 고정된 3D 모델이나 물리 엔진 없이도 물 흐름이나 빛 반사, 동물 움직임, 식물 성장 같은 현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합니다. 이 속에서 AI 에이전트는 탐험하고 행동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는 지니3를 AGI로 향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GI는 사람 전체와 유사한 지적 범위를 가진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AI 속의 AI가 세계를 창조한다며 월드 모델은 LLM의 답변을 실제 맥락에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니3는 과거 장면을 기억해 시공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래픽이 아닌 기억을 가진 세계를 보여줍니다. 현재 지니3는 창고 환경에서 심화 에이전트, 즉 3D 가상 환경을 위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훈련시켜 지게차에 접근하거나 쓰레기 압축기를 다루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AI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목표를 학습하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물론 아직 한계도 존재합니다. 행동폭은 제한적이고 다중 에이전트 간 복잡한 상호작용은 초기 단계이며 장시간보다는 몇 분간의 시뮬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게임, 영화, 로봇 훈련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구자에게만 제공되지만 안전성과 윤리 검증을 거쳐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6년 알파고가 바둑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다면 지니3는 AI가 세계를 창조하며 학습하는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상 50에서 100km 상공, 일명 중간권으로 불리는 극저압 대기 환경에서 연료 없이 햇빛만으로 장기간 떠 있을 수 있는 신개념 비행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광영동 비행체라 불리는 이 장치는 기후 관측, 차세대 통신망, 심지어 화성 탐사까지 응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빛을 운용해 움직이게 한다는 뜻의 광영동 현상은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물체의 한쪽이 햇빛에 의해 더 따뜻해지면 가스 분자가 따뜻한 면에서 강하게 튕겨나가며 부양력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원리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지상 50에서 100km 중간권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며 그동안 이 영역은 비행기나 기상기구는 도달할 수 없고 위성에는 너무 낮아 관측 사각지대로 불려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시카고대와 국립부경대 공동연구팀은 나노 격자구조 기반의 초경량 비행체를 제작해 실제 저압 챔버에서 햇빛만으로 장기간 비행이 가능함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두께 100나노미터 산화 알루미늄 방막 2개 층을 수직 지지대로 연결한 뒤 하층에 크롬을 증착해 햇빛을 받으면 상하층 간 열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광영동 부양력이 형성되는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국립부경대 김종형 교수는 1제곱센티미터 크기의 광영동 비행체가 지상 대비 55% 강도의 햇빛과 26.7파스칼 기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크기를 3cm까지 확대하면 소형 통신 장비까지 탑재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비행체를 10cm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경량화된 관측 장비를 탑재해 기상풍선 등을 이용해 중간권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화성대기의 압력 환경이 지구 중간권과 유사해 이 기술은 화성 탐사에 유망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에 1kg을 운송하는 데 1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형 경량의 광영동 비행체를 활용하면 발사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카고대 데이비드 키스 교수는
실제 대기에서 비행 가능한 광영동 비행체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햇빛으로 구동되는 이 장치는 상층 대기 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화성이나 타 행성에서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 정부가 자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방파제 역할을 강요했던 사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마이니치 신문 일면에는 특별 공고, 특별 여자 종업원 모집이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모집 주체는 특수위안시설협회, 광고에는 구체적인 업무 설명 대신 의식주 보장과 높은 임금 지급만 강조됐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무성은 항복 선언 이틀 뒤인 8월 17일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에 점령군에 대한 성적 위안 시설을 신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군이 과거 중국 난징 등지에서 저지른 만행이 되풀이될 것을 두려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연합군의 보복적 성폭행을 막기 위해 일부 여성을 화살바지로 내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8월 말 도쿄 오모리 해안에 첫 위안 시설이 세워졌고 불과 몇 달 만에 전국에 100여 곳이 설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일본 여성들이 모집됐고 그중에는 16세 소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위안소에서 여성들을 여성특공대라 부르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합군 총사령부는 성병 확산을 우려해 위안부 여성들에게 정기검진을 의무화했고 도쿄도 위생국은 그 결과를 매주 미군에 보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는 한쪽에서는 여성을 성매매로 내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여성으로서 자각을 갖고 외국 군인에게 틈을 주지 말라며 스스로를 지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언론도 여성들에게 무의미한 웃음이 화를 부른다, 호기심을 버려라와 같은 경고성 기사들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 여성들을 내줘야 할 여성과 지켜야 할 여성으로 구분했다고 비판합니다. 히라이 가즈코 이치가와 대학 개건연구원은 군대에서는 용맹한 남성성이 칭송받고 이 남성성을 떠받치는 건 여성성이 요구된다며 여성의 역할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와 전투에서 지친 남성을 위로하는 역할로만 이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패전의 혼란 속에서 내세운 성적 방파제 정책, 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성의 몸을 국가적 방패로 삼았던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입니다.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산샤댐의 3배 규모인 초대형 댐 건설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 사업을 세기의 프로젝트라 칭하며 지난주 직접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댐은 인도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이자 방글라데시 자무나강으로 이어지는 얄룽 창포강에 건설되며 5곳의 계단식 발전소에서 최대 7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폴란드 전체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규모로 연간 3천억 킬로와트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총 투자액은 230조 원에 달해 과거 산샤댐 건설비의 4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태양광과 풍력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중국이 왜 다시 수력에 집착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도로, 철도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 중공업 수요 확대라는 다층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매년 23조 원이 투입돼 2035년까지 이어지며 중국 GDP 성장률을 연평균 0.15%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얄룽 창포강은 히말라야를 관통해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이어지는 국제 하천입니다. 1962년 중인 전쟁 당시 주요 전장이었고 지금도 국경 분쟁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댐이 물 부족을 유발하고 나아가 물폭탄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권 범인의 사업일 뿐 하류에는 악영향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이미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지어 동남아 국가들의 물 부족을 가중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인접국들은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의존과 불안 사이에서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번 얄룽 창포 프로젝트는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넘어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를 새로운 물 패권 경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